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의학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태계이양의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계이양 선생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주위에 성리학을 이제 창조한 중국의 학자, 송나라때 학자죠. 그 사람의 학맥을 잇는 위대한 인물로 추앙되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에서 1,000원짜리 지폐에 인쇄되어 있는 이황 선생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영남 근기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인 실학자들에게 연결되어서 조선 후기 사상계, 철학계, 정치계 이런 하나의 축을 형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황 선생님이 의학을 연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럼 이분이 의학을 연구하게 됐는가? 20살 때 침식을 마다하고 주역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공부만 하니까 이체지질이라 그래가지고 몸이 굉장히 허약해진 그런 병, 이 허약증이죠. 너무 힘들게 육체를 갖고 힘들게 공부하는 데만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나 나빠지셨죠. 그래서 또 어린 시절에는 또 심장의 병, 이제 심병의 환을 앓았다, 그러니까 심장병을 앓았던 어떤 이제 체질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그런 건강이 안 좋은 이제 그런 체질을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리로 임명된 다음에도 질병을 이유로 계속 사직을 하십니다. 이게 거의 40대에서부터 이제 50대 중반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의 병을 갖다가 뭐 심장병, 또 발열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온병, 뭐 이질, 구토와 설사, 뭐 창만증, 다문의 병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병명을 나열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병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이런 거의 뭐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시절은 거의 이제 질병으로 같이 이제 사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한의학을 연구하셨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영천에 가서 의원에서 이제 한의학을 이제 수업을 받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한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안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궁중의 의사였죠, 그 당시에. 이분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의학을 이제 공부를 하시고, 미능기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낸 서신을,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대 어의로서 유지번, 이 사람은 거의 몇 대에 걸쳐서 의원을 했던 아주 유명한 의사죠. 그래서 이분하고 또 조성, 이런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교우 관계를 맺고 의학에 대해서 토론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쓰신 처방을 보면 도적산, 안신환, 오령산, 쌍화탕, 보우만 이런 약들을 이제 썼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참조했던 의서를 보면 뭐 직지방, 명의잡저, 세이득효방 이런 이제 의서들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의학론을 전개했던 이제 그런 기록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아카데믹한 수준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활인신방이라는 이제 책을 정리하셨는데, 이 책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나온 부선활인신법이라는 이제 그런 책이었죠, 원래.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활인신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 수련하는 방법을, 자기 몸을 갖다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명상 같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수련하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진이라는 암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정신을 계속 이제 정신 능력을 길러주는 양신이라는 방법을 이제 힘썼다고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뭐냐면 활인 신방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자세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이 바로 이제 태계 선생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신의 주제고, 뭐 심장이 일신의 주제고, 그래서 뭐 양생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 자세를 잡는 방법, 그런 것들 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서 해놓은 여러 가지 이제 처방, 중화탕이라는 처방이 거기 안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화탕이라니까 약물이라고 이제 느껴지잖아요. 근데 탕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탕이라고 일종의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중화탕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사, 좋은 것만을 생각해라. 여기 이제 제가 번역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좋은 일을 행해라. 그다음에 속이는 마음을 없애라. 남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라. 본분을 지켜라. 질투를 없애라. 교활한 마음을 없애라. 이게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성실함에 힘써라. 뭐 천도에 순응하라. 명의 한계를 알아라. 마음을 맑게 하라. 욕심을 적게 해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생하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이 약을 잘 씹어서 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잘게 아주 가루처럼 만들어서 마음의 불과 신장에서 나오는 불, 예, 물 두 제접으로 약한 불로 반이 되게 해서 은근히 달여서 따뜻하게 복여라. 우리가 이제 한약을 달여서 먹을 때 그 원칙대로 이 그 뭐 좋은 생각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약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뭐 이런 그 처신에 하는 이런 방법을 갖다가 약물에 다르듯이 물에다 물을 두 제접을 붓고선 그걸 갖다 끓여가지고 쫄아가지고 해서 그 약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또 다른 상이 이게 참을인자입니다. 화기환이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참을인자를 딱 보고선 마음을 참으라는 얘기죠. 쓸데없이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기울, 기고, 기창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참으면 또 인후에 기가 막힌 거, 흉격에 기가 답답한 거, 또 뭐 뱃속에 기가 그득한 거 사실 우리가 잘 참고 쓸데없는 번뇌를 하지 않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끼죠. 다 이런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폭발하고 뭐 그러면 몸이 나빠지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또 희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